자, 3월 16일 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3월 16일입니다. 조선일보는 무슨 쓰레기를 오늘 이렇게 많이 또 넣어놨길래 무겁냐? 자,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5월 9일 대선 황교안 불출마. 황교안 입장에서는 전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어차피 출마해봤자 욕밖에 안 처먹을 거고, 그리고 지금 황교안이 의전 되게 좋아하잖아. 안녕하세요. 황교안이가 의전을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이제 대선 출마한다고 해버리면 아마 지금 권한대행에서 내려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의전도 못 받을 거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의미에서 황교안은 최선의 선택지를 고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교안. 사실 그냥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황교안이 그러니까 그 아침에는 공지 못 합니다. 9시가 넘어야지 가능해요. 8시 넘으니까 가능하구나. 까먹었다. 아무튼 그 황교안이 불출마하거나 뭐 출마하거나 그런 것들보다는 내가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은 어, 황교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난 더 족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이가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황교안이의 지지도가 계속 올랐다는 사실을 보면은 정말 내 속에 암세포가 번져가지고 막 내 뇌를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사람들은 대가리가 있을까 없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 자, 중국 소비자의 날, 한국 못 가게 손발 묶은 날, 중국 한국 단체 관광 금지한 첫날 뭐 그렇답니다. 제주도는 제주도에서는 중국 관광객이 두 주 사이에 62% 줄었다네요. 한통속이겠죠. 자, 박 전 대통령 21일 소환조사, 3당 대선날 개헌 국민투표. 그 JTBC가 그 뭐예요? 청와대에서 파쇄기 있잖아요. 문서 파쇄기 그걸 9대 구입했다는 거를 보도할 거라고 막 그러던데. 대놓고 시발 증거인멸하는데 검찰은 일을 너무 늦게 한다. 자, 이면입니다. 제주 6호 6객이죠. 8년 전 수준으로 줄어. 롯데 쇼핑백에서 로고 삭제. 이런 얘기 있고. 3면입니다. 황교안의 대타 누굴까? 친박 후보 때는 다자 대결, 비박 때는 양자 대결 가능. 자유당 2차 분열 시작. 지상욱이라는 사람이 유김당에 들어갔답니다. 뭐 근데 박근혜 탄핵된 이상 사실 그 자유당에 이제 남아있을 명분이 없는 거라서. 정 기자님 안녕하세요. 아까 잔다더니 일어났네. 자, 3회입니다. 3당 개헌대 호헌 구도 시동 걸어 대선판 흔들기. 요 계속 이제 그 개헌으로 밀고 있는데, 내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개헌이라는 거는 지금 기회주의자들의 그 좋은 구실입니다. 개헌 진짜로 자기들이 내밀 게 없으니까 개헌 가지고 계속 그 꼬리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조선일보도 개헌에 찬성하는 쪽으로 계속 기사를 내보내고 있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저우면입니다. 혁신 반대해. 저번에 그 주신 과자 먹습니다. 혁신 반대 탈당 문재인 발언에 김종인 패권이 혁신인가 뭐 그런 얘기 있고. 문재인 박근혜 경제교사 김광두 연입 SNS 본부장에는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 문재인이 요즘에 그 되게 어 인상형이 가지고 말이 많은데 난 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이 아마도 대가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설마 대가리가 없겠습니까, 그죠? 그거 한번 믿어보고 싶긴 한데, 아무튼 뭔가 계속 말이 생기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대가리가 없는 건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캠프 남인순 영입의 시끌 일부 당선들 지지 처리할 것, 이렇게 조선일보에서 대서특별했는데, 사실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문제 삼을 만한 이게 큰 문제는 아니었고,
남인순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뭐 군가산점 갔는데 뭐 반대 뭐 이런 것들은 그렇다 치고 그거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이제 성매매, 그러니까 성매매란다, 성폭행 관련해서 이제 무고죄를 없애겠다라고 한번 누가 발의한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욕 엄청 처먹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남인순이라고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이력이 좀 특이한 게 그 법안 말고는 사실 다른 법안들은 크게 그러니까 크게 이제 문제 없이 이제 문제 없고 좋은 법안들을 대체로 제안했단 말이야. 그래서 좀 되게 이중적인데, 최근에 이제 그 남녀 성 관련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그 이슈가 많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논란거리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남인순 이야기가 좀 많이 과대 해석돼서 퍼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안이 아니라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게 과대 생산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 6면입니다. 한반도 6.25 후 가장 민감 중국 사드 보복 미중 관계에도 영향 넘어가겠습니다. 8면입니다. 빌라덴 수장시킨 넘어가겠습니다. 볼 필요가 없다. 자, 조선일보 뭐 군사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선일보 보시면 됩니다. 애들 되게 잘 써놓거든. 10면입니다. 20년 불황에도 노벨상 17명 배출한 R&D 첨단 산업을 꽃피우다. 일본 쪽 기획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기사만 보면 우리가 세계 정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군대에 대해서 그렇게 쓰거든. 12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일반인과 똑같이 내평 방에서 조사받을 듯. 21일에 이제 피의자로 검찰 소환하는데 이번에도 소환 불응할 수 있나? 영상 녹화실 이용 가능성, 한홍재 이원석 부장검사를 투입해서 한다 그러는데, 박근혜가 특검 쪽에 이제 그 조사에 계속 불응했다는 사실을 조금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 검찰 새끼들의 기회주의자 검찰 새끼들의 소환에는 어떻게 또 대응하는지도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샀다는 9대의 그거 파쇄기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 건지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3회입니다. 아이비리그 대학생 가르치는 눈부신 실버. 재미교포 학생들한테 모국어 강의한다, 뭐 그런 기사인데 읽을 가치가 있는 기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16면입니다. 선행학습 면문대 좋은 직장 성공 공식 깨지고 있다. 요거 이제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라는 송길영이라는 송길영이라는 분에 대한 인터뷰, 일종의 인터뷰 기사인데, 뭐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뇌세포를 다 머리 밖으로 개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거든요. 송기령이나 뭐 같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빅데이터 가지고 뭐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대안이나 아니면 해결문의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은, 저거는 그냥 제가 사람들한테 네 머릿속에는 항상 양파똥이 들어있지 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는 우동살이냐 뇌세포냐라고 묻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별 의미 없는 말이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인터뷰했으니까 더 의미 없어 보이네. 22면은 국제면인데 프랑스 대선 관련한 이야기 있습니다. 르펜이라는 이제 그 우익 새끼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엠마니엥 마크롱인가? 그 다음에 프랑스와 피용이라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난 잘 관심이 없어 모르겠습니다. 다 잘생기진 않았네요. 자, 24면은 별거 없고요. 2030 냉동인간 시대라 그래서 냉동식품을 많이 처먹지 마라, 뭐 그런 취재 기사 같은데, 그냥 많이 처먹지 마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많이 먹는다, 뭐 그런 기사입니다, 여러분. 자, 고 별거 없고요. 28, 29 별거 없습니다. 30면입니다. 그 신문은 선생님 면인데 경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공정거래에 관련한 이야기인데, 힘없는 연예인 지망생과도 공정한 계약 맺어야 해요.
그 부제가 이렇습니다. 공정위 기획사 연습생 계약 심사 불공정한 조합 바로잡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독점 규제 맹자는 농단으로 불공정 거래 비판. 공정하게 거래하고 경쟁해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요라는 이제 부제인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거지 자원이 공정하게 배분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 아무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최근에 이제 연예인 그 소속사들하고 연예인 지망생들 사이의 계약이 굉장히 많이 지망생들한테 불공정한 불리한 이제 그 독소 조항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공정위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없애버렸다라는 건데, 연예인 지망생들이 사실 되게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고 해요. 사람 대접 못 받고 산다고 하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는 그렇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잠깐만요. 다음 넘어가시지. 자, 이 34면입니다. 오피니언입니다. 성과 연봉제 반대의 핑계라는 사회정책부 기자가 쓴 칼럼이 있어요. 일단 뭐 앞에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 그 요글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뭐 일단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고, 성과 연봉제가 임금 체계 개편에 정답은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성과 연봉제 퇴출을 주장하는 공공기관 노조 등은 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취업 절벽 앞에서 절망하는 젊은이들에게 공공기관이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자,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과 연봉제가 진짜로 사람들의 고용에 도움이 되느냐는 거거든요. 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밥그릇 사람들한테 나눠줄 밥이 모자라다 그래서 다른 새끼들한테 줄 밥을 뺏어가지고 못 받은 새끼들한테 주는 건 이상하잖아. 그것도 이제 그 밥을 좀 많이 받는 놈들한테 뺏어가 주는 것도 아니고, 밥을 똑같이 못 받는 애들한테 뺏어가지고 그 굶는 애들한테 준다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왕 밥을 내놓을 거면은 많이 받는 새끼들이 나눠야지. 그런 다음에 성과연봉제라는 거는 사실 직원을 효율적으로 자르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 쪽에 이제 그 객관적인 방법이죠. 객관적인 방법론인 거고,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사실 난 사회정책부 기자라는 사람의 대가리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기는 안 잘릴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 능력이 있다는 거고 능력이 없다는 거고 별개로 성과연봉제라는 게 노동자한테 굉장히 많이 불리한 계약이라는 거는 분명해 보이고, 그것 때문에 나는 이제 반대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사람의 얘기는 지금 보면은 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제안해라. 그리고 취업 절벽 앞에서 절망하는 젊은이들에게 공공기관이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제안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은 이미 복합 논증을 통해서 성과 연봉제는 공기업의 공기업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만든다라는 걸 이미 전제로 깔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젊은이들한테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성과연봉제다라는 그 전제도 깔고 있는 겁니다. 되게 논리적인 함정을 많이 파놓은 거예요. 뭐 자기가 알고 썼는지 아니면 모르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알고 썼으면은 성격이 족같은 거고 모르고 썼으면은 그냥 뭐 멍청한 거겠지, 그지? 아무튼 어쩐 의미든 간에 이거는 노동자한테 굉장히 불리한 계약입니다. 그게 세상이 그런 게 효율적으로만 돌아갈 것 같으면은 효율적으로만 세상이 돌아가야 될 것 같으면은 기자 새끼든 뭐든지 그냥 다 자살하지 그랬어요. 그냥 살지 말고 다 죽어버리지. 그러면은 세상이 효율적이지 않겠어. 니들이 잡아먹고 소비하는 식량 또한 없어지고, 그죠? 내가 지금 빡쳤는데 좀 그 앞쪽에 신문은 성직님 면에서 이제 뭐 공정한 거래 뭐 등거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라는 표현 때문에 좀 많이 좀 기분이 역같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제
그 성과연봉제 반대 핑계라는 제목으로 사회정책부 기자라는 새끼가 쓴 글도 좀 저를 화나게 많이 하네요. 아무튼 성과연봉제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자리를 만들지도 않고요. 이게 새로 만드는 게 아니죠. 있던 일자리를 뺏어 주는 거니까.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뭐예요? 공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되게 독선적인 전제를 깔고 있는 건데, 여러분, 한전이 영업이익이 전기 관련하는 한 그 전 세계 회사 중에서 1위라는 게 믿깁니까? 그게 공기업이라는 새끼들이 할 짓이에요? 그게 자랑할 건가? 국민들한테 돈 많이 뜯어가지고 그 자기들 영업이익 냈다 그러는 게? 그런 정신병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게 한국의 공기업들이고, 그다음에 이 기자 새끼도 이제 똑같이 이제 그런 시각에서 쓴 거죠. 그 생각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지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패거리 중심 인사에서 벗어나야 한다. 변양호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부제가 이렇습니다. 로마는 점령지 주민의 시민권적 우수인재 받아들여 번영했는데, 우리는 대선 후 자기 사람만 고집, 대권 후보들 인사 원칙부터 밝히길 농공행산 비전문 분야로 제한하고 전문직에는 민간 헤드헌터 도입하기를. 그 박근혜 이야기 하시나? 자, 뭐 다른 얘기는 그렇게 가치 있는 기사는 없고요. 35면입니다. 어느 민족주의자의 눈물이라는 오타쿠스러운 제목으로 문화부 차장이 또 칼럼을 쓰셨는데, 요거는 뭐냐면요. 여기 뭐지? 제목, 이 참 문화부 차장이 쓴 글인데 글 수준은 되게 떨어지네. 자, 노학자는 우리는 유독 분열할 때만 민족과 정의를 앞세웠다라고 했다. 쭉 내려가면은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적대와 증오를 부추기는 이 시대 정치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다 라고 하셨는데, 조선일보가 빨갱이 가지고 여론몰이 하던 시기가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1년도 지나지 않고 반년도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조선일보의 문화부 차장이라는 새끼가 이런 글을 쓴다는 거 보면 조선일보도 참 날이 갈수록 많이 자가당착을 하는구나. 그 정신분열인지 아니면 해리성 전신장인지 모르겠다. 자,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조선일보 오피니언이라는 정말로 하나도 좋은 말 해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글들밖에 없다. 개성공단 한반도 평화 정착수단 아니다. 고려대 교수가 쓴 글이고요. 자, 사설입니다. 실업자 구직 포기 185만 명, 우리 경제 어디로 가나. 그런 새끼들이 성과 연봉제 그러고 있냐? 황교안 총리 불출마. 보수에서 오랜만에 보는 상식적 판단. 대선 전 국회 개헌안 제시. 2018년 투표가 현실적이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뭐 조선경제는 볼 신문이 있겠나 싶은데, 볼 기자가 있겠나 싶은데, 실업자 135만 명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사실 난 IMF 때보다 훨씬 더 뭔가 어려워진 것 같은데, 평균적인 체감 경기는 훨씬 더 어려워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새우깡을 1,000원 가지고 많이 사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새우깡을 1,000원 가지고는 사 먹기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 근데 또 월급이 2배로 늘었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세상이 역 같은 거예요.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님들의 부모님 탓이죠. 아무튼 그렇고요. 뭐 GDP가 늘어난 만큼 행복도 따라오진 않는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저건 잘 모르겠다. 삶의 질 지수라는 걸 발표했답니다. 관리한 이야기고요. 근데 정 기자님 벌써 출근해요? 이따 출근하는 거 아니야? 성과급 퇴직연금으로 돌려 절세하기,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역시 진짜 돈 되는 얘기밖에 없네 여기는. 뭔가 경제 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없어 조선 경제에는요. 왜 이렇게 일찍가요? 조선 경제를 보면은 예를 들면 이게 신문 성향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게,
한국일보 같은 곳은 한국일보 같은 것은 그 경제면을 보면요, 이게 예를 들면 불평등하거나 아니면 분배 구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라도 있어, 한두 개라도 가끔 있죠. 근데 조선일보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 있어봤자 일자리 문제밖에 없는 거야. 되게 모순적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조선경제를 되게 안 좋게 얘기하는 건데, 뭐 누가 나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만은 안 좋다고. 직접 내가 읽어보니까 또 훨씬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요걸로 조선일보 끝이고 한국일보 봅시다.